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은가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처음 열세 했던 것처럼 보였던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이 침략자를 향한 전 세계 자유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는 공중전을 시도하던 러시아군 헬기 부대가 잠복해 있던 우크라이나 군의 지대공 미사일, 북한에서는 이 지대공 미사일을 하중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지대공 미사일 매복에 걸려 제대로 된 힘도 못 쓰고 공중에서 폭파되는 전승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 상황인 줄 모르고 지부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진입했던 대전차 부대 한 개 소대가 연료가 떨어지자 전차를 버리고 러시아로 복귀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발생했는데요. 또 북한에서는 이 대전차를 보고 자행차, 자행포라고 합니다. 실은 지상무력에서 핵심 주력군이 땅크와 자행포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김정일 시대 때부터 미사일 개발과 같은 전략 무기도 힘쓰는 반면 포병 전력에도 힘을 써고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상포를 전차 위에 얹는 것, 즉 자행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있는 전방부대들의 포들이 거의 100%가 자행포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행포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그리고 타격과 그 파괴력이 크다가 할지라도 엄청난 단점을 가지고 있어. 치명적인 단점. 그게 뭐냐면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데도 술못짝이 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에서 전선 중심이 깊어지고 연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전차를 버리고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국제사회 제재가 지금 러시아에 먹히고 있다는 방중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매일매일 전해져 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북한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정은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28일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거죠.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정책이 반제국주의, 자주권임을 강조해서 보았을 때,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보았을 때 이 러시아에 대한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을 비판하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달랑 몇 문장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북한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소국의 자주권을 무력으로 짓밟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언젠가는 북한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그 반대 현상으로, 반작용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연대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속내는 저저마다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고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 북중러의 동맹이 과연
북한의 미래 그리고 북한 체제의 미래를 보장해 줄지는 북한도 스스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북한은 군대와 사회를 더욱 통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는 러시아 군대의 인터뷰와 그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또 연료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기를 버리고 전차를 버리고 러시아로 복귀하는 러시아 군대의 이런 소식들을 김정은은 보면서 아마도 좋은 무기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군인들의 정신력이 떨어지면 무기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정신력 교육과 북한 주민들의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데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인권 상황이 더욱 나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한 북한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땅굴 갱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갱도전에 더욱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갱도, 땅굴.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동향 전 과정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다음 행동까지 예측 상황까지 쪽집게처럼 짚어내는 미국의 정보 역량을 새삼 실감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얼마든지 인공지구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전자장치 무기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군사 동향,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북한은 아마 내심 놀랐고, 특히 김정은의 움직임, 최고 수뇌부, 최고 존엄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더욱 쓰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대안으로 갱도 전략, 즉 땅굴 작전에 더욱 집착할, 더욱 우전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한 북한의 핵 보유 집착 또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전에도 핵 보유와 핵 집착은 강화해 왔지만,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도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북한은 핵만이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굳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핵이자 국가보위이고 국가보위자 곧 핵이다 라는 핵 정권 유지 사상을 더욱 단단히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떨어져 나올 당시에 170개의 핵탄두와 1700개의 ICBM을 가지고 나와서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는데요. 1994년 경제 지원과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을 포기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핵 포기 대가로 안보를 지켜주겠다던 서방의 약속 또한 믿을 게 못 된다는 심정을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심정을 굳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안보를 보장하는 서방의 문서나 협정이라는 것이 그냥 휴식 조가리에 불과하다는 강경의 목소리가 북한 최고위층 내에서도 힘을 실을 듯 보여집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의 선행 단계인 북한의 비핵화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숙제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던져진 것 같아요. 이 시대와 우리 민족에게, 우리 역사에게. 오늘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국에게 원인을 돌린 북한 외무성 담화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라는 주제로 짚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